어렵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다시 일어서지? 어떻게 다시 용기를 내지? 어떻게 다시 목표를 정하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2025년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해를 어떠한 마음 자세로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은 사주를 통해서 나에게 이로운 글자와 또 조심해야 될 글자들은 무엇이 있을지 같이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5년 내 사주의 좋은 글자와 안 좋은 글자를 통해 새해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2025년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자, 목생화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을사년의 이 천간인 을목은 목이라는 뜻이고 지지에 있는 이 사화는 병화, 화라는 기운입니다. 즉 25년은 목생화의 시기다. 준비하고 익힌 것들을 나가서 활용하고 펼칠 때다. 기회의 시기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어떤 글자가 있을 때 이롭고 어떤 글자가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천간이라고 하는 을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지지라고 하는 사화를 바탕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지지라는 것은 계절의 기운을 내포하고 있고 천간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 뜻, 행동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자, 을목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 사주에 특히 천간에 이런 글자가 있을 때는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첫 번째로 정화입니다. 정화라는 글자가 있을 땐 조심해야 된다. 왜? 정화가 있을 때 을목이 활활 타서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설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다목분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죠. 병약이라고 하는 태과 불급의 용어로는 목분, 화다목분. 불이 너무 치열하고 뜨거워서 나무가 사그라들다, 타들어 없어지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것을 설기되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설기라는 것은 다 빠져나갔다, 힘이 쭉 빠졌다, 탈진하다, 힘들다, 아프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기라는 표현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건강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설기된다, 탈진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불이 너무 치열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무모함, 성급함, 이걸 바탕으로 무리한 도전, 시도, 투자 등등을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화가 있으신 분들은 이 목생화라는 게 막 나가서 빨리 무엇을 성급하게 이루고 싶고 크게 만들고 싶고 이런 욕심과 무모함이 앞설 수 있으니 이때의 약은 바로 금생수입니다. 사주에 금생수가 잘 배합이 되어 있으면 내가 설기되지 않고 오히려 고치고 치료할 수가 있고 무리해서 성급하게 투자하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하고 준비해서 나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금생수가 있으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대비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걸 뜻합니다. 만약에 금생수가 없다면 설기로 인한 탈진에 내가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컨디션 조절과 스케줄 관리를 잘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설기될 때는 이런 게 몸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렇게 신호가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지금 무리했구나, 너무 지쳤구나, 힘들구나 라는 얘기가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생수가 안 돼 있을 때는 일단 건강관리 잘하자. 무리해서 너무 지나치게 나를 혹사시키지 않도록 컨디션 관리, 일정 관리, 스케줄 관리 체크 잘 하시기 바라고, 금생수가 잘 돼 있으면 무모하게 막 일을 저지르지 않아요.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그래서 준비된 다음에 나가니까 효과가 크겠죠. 반면에 금생수가 잘 안 돼 있으면 성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막 지금 한참 코인이 올라간다고 막 트럼프가 어떻게 된다고 지금 뭐 원화는 어떻고 막 이러면 귀에 막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핸드폰 앱을 누르고 있어. 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있고 주식 사고 있고 뭐 이럴 수 있다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생수가 잘 돼 있으면 이렇게 잘 하실 거니까 그러한 과정과 바탕으로 내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금생수가 잘 안 돼 있다면 내 사주에 그렇게 나도 모르게 성급하고
무모하게, 무리하게 시도하거나 도전하거나 투자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무토입니다. 무토가 천간에 있을 때, 무토가 천간에 이렇게 투관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걸 돈후라고 얘기를 해요. 돈후라는 뜻은 땅이 높다, 두껍다, 그래서 태양을 가리다, 물을 가두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데요. 이 돈후라는 현상은 외부의 요청과 외부의 변화를 내가 빨리 반응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유행이 뒤처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빨리 도전하고 변화하고 바꿔야 될 텐데 내가 아직 못 느끼는 거야. 체감이 안 되는 거야. 좀 무딘 거야.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아차 하고 이거 다시 해야 될 텐데 할 때는 좀 늦을 수 있다는 건 거죠. 이때는 어떤 게 글자가 도움이 되냐면 이때는 바로 간목과 경금이 도움이 됩니다. 즉 천간에 무토가 있을 때 내가 시대적으로 좀 미흡하거나 대처가 늦을 수 있다. 타이밍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적절하게 바른 판단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내 것만 고집할 게 아니다. 내 실력만 고집할 게 아니고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나도 맞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식력이 조금 늦어지고 무뎌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간목과 경금이 시대에 맞게 바꾸고 변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론을 바꾸고 실력을 바꾸고 기술을 바꾸고 전공을 바꾸고 업종을 바꾸고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글자가 바로 간목경금입니다. 이 글자가 없다면 사주에 그러면 주변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 고집하고 내가 맞다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옆 사람, 부모님, 배우자, 선생님, 동료, 친구 할 거 없이 좀 물어보세요. 내가 너무 고집 부리고 있는 거 아니니? 내가 지금 잘 맞는 게 맞게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변화에 좀 늦춰지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 의구심을 갖고 현실 인식을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무토가 있을 때 그 현실 인식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 주변에 물어보자. 물론 간목과 경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변화를 하실 거예요.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식을 재개발할 거고 기술을 변화를 할 겁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거에 따른 변화 그리고 잘 내가 모르겠어 자기만 맞다는 그러한 고집된 생각만 하나 낮추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수월하게 변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글자는 신금입니다.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다라는 것은 을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신금이라는 것으로 절지한다 얘기해요. 가지를 자른다는 뜻입니다. 나무를 자른다는 의미예요. 무분별하게 키우지 말고 자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는 아픔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상처, 고통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금극목이라는 의미에서 신금이 을목을 자른다라는 뜻에서는 사람 관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구조조정을 의미합니다.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불필요한 사람들에 엮여서 내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되는 시기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정리할 때가 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금이 있을 때는 일단은 관계 개선을 해야겠다. 불필요한데 내가 너무 휩쓸려서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줄줄 새나갈 수 있는지 점검의 시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병화라는 게 사주에 잘 갖춰져 있다면 내가 이 부분을 현명하게 관리, 친한 사람들과 버려야 될 사람들과 지켜야 될 사람들과 정리해야 될 사람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현명함으로 이런 걸 잘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이질어질 때 아픔, 헤어짐, 이런 생리별 같은 그런 막 힘듦도 겪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니까 병화가 있을 때는 이걸 효과적인 구조조정으로 내가 시적절하게 적용을 한다는 의미죠. 만약에 병화가 없다면 이 관계에 대해서 힘들고 아픔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계에 대해서 적당한 거리와 간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배신자 소리 안 듣고 배반했다는 소리 안 듣게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죽겠어가지고 야 이건 더 이상 안 되겠어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느닷없이 그런 사전 작업을 안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근근목하면은 저쪽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어제까지는 그래 죽고 못 살겠더니 딴 사람이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신과 배반이라고 하는 아주 손가락질을 받고 서로 막 감정이 싸우고 막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병화가 있으면 그걸 슬기롭게 내가 효과적으로 조정을 한다. 만약에 병화가 없을 경우에는 적절한 거리와 간격을 미리미리 좀 유지하자. 지금 막 좋다고 너무 붙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적절한 거리와 간격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글자예요. 임수라는 글자입니다. 임수라는 글자가 있으면 큰 물이 범람했다. 그래서 을목이 떠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해외 이동, 원거리, 장거리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수다 목부라는 것은 이사나 이동운을 의미하기도 하고 해외 거래라던가 발령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떠나다, 이동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먼거리, 장거리 발령을 통해서 새로운 데 정착할 수 있고 새로운 루트를 열 수 있고 거래처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보통 온라인 사업이나 뭐 유튜브라던가 이런 전파가 용이한 분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단점,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고 한 달에 한 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것처럼 이 장거리 이동에 대한 수가 있을 수 있다. 물론 무토가 있다면 이때 무토는 제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방이라는 뜻은 물을 잘 가둔다라는 뜻이에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리 이동만 해서 떠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관리가 되는 이동인 걸 뜻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체계와 질서 안에서 준비할 수 있다라는 뜻이 이 무토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글자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글자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글자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개선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글자가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그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글자가 없다고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사주에 뭐가 있으면 좋고 뭐가 있으면 안 좋고 이렇게 양분해서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중요한 것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른 인식력, 내가 명료하게 깨어 있어서 휩쓸려 가지 않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지금 관계에서 이로운 부분과 해로운 부분을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해 운세를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이런 것들을 꼭 글자로 판단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대비하시고 이러한 방법에서는 이렇게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내년을 준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비잖아요. 지금 뭐 시국도 뒤숭숭하고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내가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사주가 아니라 나의 의지이고 나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제가 사주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말씀들을 또 드렸었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다시 일어서지? 어떻게 다시 용기를 내지? 어떻게 다시 목표를 정하지? 이런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나 이런 뭐 좋은 글자, 안 좋은 글자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게 안 좋은 글자가 있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한테 부족하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주변에 도움 요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자. 이런 의미가 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거든요. 탄성인간이라는 회복탄력성에 관련된 책인데요. 회복탄력성이라는 단어를 김주한 교수가 아마 이 회복탄력성이라는 그 의미로 번역을 아마 하셨던 게 아마 김주한 교수님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의 워크숍이나 그분의 전문가 과정을 듣기도 했었고요. 특히 이런 마음 관리, 멘탈 관리, 제가 기업에서 하는 지금 작업도 멘탈 관리와 마음 관리 그리고 마인드풀니스와 관련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날까?
뭐 이게 지금 회복 탄력성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이 책 저자가 알리아 보질로바라는 뉴질랜드 작가신데 이분이 원래 군사 전문가였어요. 군사 전문가에서 그 특수부대들이 막 새로운 역경을 이겨내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고 훈련도 어렵고 위험한 작전에 투입되고 하다 보니까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겠죠. 그리고 그 멘탈 관리를 했던 분이 바로 이 작가분이신데 실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방법들이라던가 목표 설정을 하는 방법, 그리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침착함이 필요한 이유, 추진력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결국은 연습이야. 결국은 구분하고 세분화해서 잘 정리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고정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좀 많이 중요하게 여겼던 문구가 있어요. 그게 요 내용이 저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홀로코스트 학살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수감돼 있었던 심리학자세요. 죽어나가고 감금돼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나갈까를 얘기를 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 책 내용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반응을 선택하는 우리의 힘이 있다. 우리의 성장과 자유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라는 글귀도 여기서 다시 찾아볼 수 있어서 되게 반가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외부 상황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이루어진 걸림돌, 방해물을 나에게 시련이라고만 여길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이겨낼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그리고 한 단계를 내가 넘어서야 되는 이 단계라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생각의 힘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여겼던 걸 저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국과 혼란스러움과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실 것입니까? 방해물과 걸림돌으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걸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로 인식하실 건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힘들지만 누군가는 일어설 거고 누군가는 주저앉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용기를 내고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고 희망을 갖고 목표를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봅니다. 2025년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